결혼식에서 새 남편이 내 아들을 때리며 말했다. 넌 쓸모없는 아이야.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예식장, 수백 명의 손님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단 몇 초 만에 그 모든 환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내 아들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두려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된 나 자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건지, 그 해답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을 때 나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선택 앞에 서게 되었죠. 지금 바로 이 충격적이고 감정이 폭발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뿜어내며 반짝이는 대형 연회장은 그날의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손님들은 고급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 모두의 시선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신부 지연 씨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다. 지연의 옆에는 새 남편 민석 씨이 서 있었고 그들의 손을 잡고 있는 10살 난 아들 준서야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드레스 자락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은 연회장의 화려함에 익숙지 않은 그의 불안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지연은 살짝 몸을 숙여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준서야, 괜찮아? 준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안심했다. 이 결혼은 단지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준서에게도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의 결과였다. 민석이 좋은 사람이길 바랐고 오늘이 그 시작이라 믿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법이었다. 저녁 만찬이 한창 무르익고 와인잔을 든 손님들이 서로 축배를 올리던 중이었다. 갑작스럽게 모든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둔탁한 소리였다. 와인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붉은 액체가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번져나갔다. 지연은 처음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의 어색한 정적이 그 생각을 단숨에 깨버렸다. 바로 앞에 서 있던 민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준서에게로 향해 있었다. 이게 뭐야?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는 명백했다. 준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손은 잔을 놓친 후 떨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준서에게 다가갔다. 지연은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민석의 손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민석 씨! 지연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짝!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민석의 손이 준서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그 충격으로 준서의 머리가 옆으로 휘청거렸다. 순간적으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뺨에는 빨갛게 손자국이 남았다. 이런 꼬맹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여기서 사고나 치고 있어? 민석은 이를 악문체에 낮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들릴 만큼 명확했다. 너는 쓸모없는 아이야. 연회장 안은 숨이 멎은 듯 조용했다. 손님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그 광경을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준서는 뺨을 감싸 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달리기 시작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지연은 깨졌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오늘의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난 것이다. 준서야 지연은 울먹이며 그의 뒤를 쫓았다. 드레스를 걷어붙이고 하이힐이 울퉁불퉁한 길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그녀는 간절히 아들을 불렀다. 멈춰, 엄마가 갈게. 준서야, 기다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를 찾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리고 있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도심의 소란스러운 소음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공원에 들어선 지연은 허겁지겁 아들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드레스 자락은
이미 흙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준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다. 준서야, 대답해. 뺨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떨게 했다. 벤치 옆 나무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는 준서였다. 준서야. 지연은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따뜻하게 감싸주려 했지만 준서는 몸을 더 움츠렸다. 나한테서 떨어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도 나 싫어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연은 아들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너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 절대. 준서는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지만 그녀의 품에서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네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엄마는 널 믿어. 그 순간 지연의 마음은 비수처럼 찔렸다. 이 결혼이 아들에게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심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는 이미 민석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가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연 씨, 얘기 좀 해요. 지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할 얘기 없어요. 들어가요, 준서야. 준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민석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실수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다. 그냥 그 순간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날의 스트레스 때문이야. 지연은 고개를 돌리며 손목을 빼냈다. 스트레스 때문에 10살짜리 아이를 때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민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지연 씨,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연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기억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민석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났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지연은 벽에 기대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흐느꼈다. 그날 밤 조용히 잠자리에 든 준서는 베개를 붙잡은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조여왔다. 그때였다. 문 밑으로 무언가 스르륵 들어왔다. 작은 흰색 봉투였다. 그는 얼른 침대에서 내려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손으로 급히 적은 듯한 글자가 있었다. 믿지 마. 너희 엄마는 모든 걸 알지 못해. 보호해 줘야 해. 준서는 봉투를 움켜쥐고 잠시 머뭇거리다 끝내 엄마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베개 밑에 숨긴 채 이불을 덮었다. 눈은 감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빛은 지연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팬 위에서 부글부글 끓는 미역국 냄새조차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준서야, 일어나서 밥 먹자. 그녀는 부드럽게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간 지연은 침대 위에 앉아있는 준서를 보았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고 그 위로 들이운 그의 실루엣은 쓸쓸해 보였다. 준서야.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배 안 고파?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다. 어제의 충격이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엄마가 네 편인 거 알지?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한테 얘기해. 혼자서 견딜 필요 없어.
잠시 침묵하던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야 해. 자신이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며칠이 흘렀지만 준서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그는 식탁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다. 지연은 답답한 마음에 동네 병원에서 상담 예약을 잡으려 했지만 민석은 단호히 반대했다. 아직 아이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민석은 TV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괜히 애를 더 불안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지연은 그가 무책임하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혼자서라도 아들의 변화를 이해하려 애쓰기로 했다. 하교 후의 어느 날 준서는 학교 앞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에는 낡은 쪽지가 있었고 그 위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다. 약속한 장소에서 답을 줄게. 준서는 주위를 살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잡한 거리 속에서 그는 골목길을 지나 작은 서점 앞에 섰다. 해바라기 문고라는 간판은 오래된 듯 색이 발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점 안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다. 먼지 쌓인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가끔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들어 책장을 넘기곤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주인도 다른 손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쪽지에 적힌 대로 가게 가장 안쪽 벽에 있는 낡은 책장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엄마를 지켜야 해. 책장 구석에 작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또 다른 쪽지가 있었다. 엄마가 위험해. 지금부터 더 조심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다시 봉투를 가방 깊숙이 숨기고 서점을 빠져나왔다. 길거리로 나온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지연은 창문 너머로 집으로 들어오는 준서를 보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저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치고는 표정이 너무 무거워 보였다. 준서야, 다녀왔어?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네. 그는 짧게 대답한 후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연은 주방에서 그를 따라갈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들이 잠든 후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불을 깊게 덮어쓴 채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보았다. 그러나 책장, 서랍 어디에도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방을 나가려던 순간 침대 밑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몸을 숙였다. 낡은 봉투였다. 그 순간 준서가 침대 위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엄마, 위험해. 지연은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새벽의 고요함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부터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존재했다. 지연은 방 안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준서의 침대 밑에서 발견한 낡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쪽지는 여전히 그녀의 손끝을 떨리게 만들고 있었다. 엄마가 위험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지연의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누가 보낸 걸까? 준서가 왜 이런 걸 숨기고 있는 거지? 그녀는 한순간 준서가 잠에서 깰까 두려워 숨을 고르며 조용히 봉투를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방을 나서며 뒷덜미로 식은땀이 흘렀다. 부엌으로 내려온 그녀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물이 컵 밖으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둘러 물기를 닦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차분해져야 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주방 식탁에는 지연이 차려놓은 아침상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준서는 여전히 기운 없이 밥을 쳤다. 그 작은 손이 숟가락을 들고도 입에 음식을 넣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웠다. 준서야,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말해도 돼. 그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엄마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비밀을 지켜도 돼. 그냥 네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야. 준서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그녀의 말을 곱씹는 듯했다. 그러나 입을 다문 채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흐릿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억지로 그를 밀어붙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녀의 심장을 찔러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지연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서 먼지 쌓인 박스를 꺼내 옛날 사진과 메모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준서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아마도 그녀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어머니와의 기억이 담긴 오래된 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그러던 중 낡은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한적한 해변 마을에서 웃고 있었다. 뒷배경으로는 작은 바다 마을의 풍경이 보였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거제도 여름의 추억. 지연은 사진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마을에 대해 생전에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사진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혹시 준서가 두려워하는 비밀이 이곳과 관련된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지연은 준서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자주 혼잣말을 하곤 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지.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렸지만 지금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그녀는 결심한 듯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통화 기록을 찾아 상담색의 예약을 다시 잡았다. 네, 가능한 빨리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아들 문제라서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 하늘 아래로 보이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 깊은 그림자로 몰아넣었다. 그 시각 준서는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내 쥐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가슴에 껴안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불안감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에게는 답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누군가 엄마에게 위험이 닥친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는 그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해. 그는 작은 결심을 굳힌 채 속삭였다. 새벽빛이 동틀 무렵 지연은 부스스한 머리로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눈가는 짙게 그늘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결단을 내린 상태였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사진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거제도,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침 식탁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준서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준서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까? 준서는 눈길을 돌리며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너를 혼내려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작은 여행을 가려고 해. 여행이요? 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말에 묘한 기대감이 섞인 듯했다. 응. 우리 할머니랑 관련된 곳이야. 거기 가면 엄마도 네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서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요? 지연은 준서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다. 거제도야. 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여행 가방을 간단히 챙긴 후 거제도로 떠났다. 지연은 출발 전 민석에게 간단한 메모만 남겨두었다.
준서랑 짧은 여행을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남편이 이 여행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차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시골의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논밭과 바다 풍경이 마음을 다소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지연은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했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엄마, 그녀는 속으로 읊조렸다. 대체 무슨 비밀을 남긴 거예요? 왜 준서가 이토록 불안해하는 거죠?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준서는 창밖으로 눈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거기서 살았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며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엄마도 잘 몰라. 할머니가 왜 거기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알아보려는 거야. 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작은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다. 몇 시간 후 거제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작은 시골길을 따라 오래된 마을로 들어섰다. 그곳은 바닷바람이 짜릿하게 불어오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로 소박한 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이곳이 단순한 해변 마을 이상으로 보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지연은 사진 속 배경과 비슷한 집을 찾아다니며 이리저리 헤매다가 드디어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한 낡은 집을 발견했다. 여기야. 그녀는 사진과 집을 번갈아 보며 확신했다. 할머니가 살았던 곳이 맞아. 준서는 그녀의 옆에서 집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녹슨 철문과 벗겨진 페인트가 이 집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다. 들어가도 돼요? 준서는 작게 속삭였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었다. 낡은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낡은 소파와 오래된 책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연은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다가 거실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들고 나왔다. 여기 안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준서의 시선은 상자가 아닌 벽 쪽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에 멈춰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았다. 액자 속 사진에는 그의 할머니와 뜻밖에도 민석이 어릴 적 모습으로 보이는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다. 준서는 숨을 멈췄다. 엄마, 이거 아빠예요. 지연은 그의 손에서 액자를 받아들고 그 속의 소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머리카락과 눈매, 웃는 표정까지 모두 민석과 닮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어떻게?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왜 민석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대체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준서야,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 사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때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온 듯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준서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작은 창문 너머로 밖을 살폈다.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민석이었다. 집 안 공기는 갑작스레 차가워졌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정막이 감돌았다. 지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민석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이곳에 어떻게 온 것인지, 왜 그들을 따라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석은 철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신경이 곤두선 듯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지연은 준서의 손을 단단히 잡고 방 안으로 숨었다. 준서야, 조용히 해. 그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준서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고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다. 거실로 들어선 민석은 낡은 소파와 책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마치 이곳이 그에게도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장소인 듯 보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먼지 쌓인 책장 위에 손가락을 문지르며 속삭였다. 여기였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그는 혼잣말을 하듯 말을 뱉으며 주변을 살피다가 거실 구석에 낡은 액자의 시선을 멈췄다. 그 속에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액자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응시했다. 지연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거기 있는 거 알아요. 숨지 말고 나와요. 지연은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압박감에 숨을 삼켰다. 그러나 그녀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지금 나가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을까? 민석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러나 준서의 손이 더 세게 그녀의 손을 쥐었을 때 지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에서 나왔다. 준서는 그녀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지연은 차갑게 물었다. 우리가 이곳에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액자를 내려놓았다. 당신이 메모를 남겨뒀잖아요. 준서랑 여행 간다고. 내가 당신을 모를 것 같아요? 당신이 할머니와 관련된 곳을 찾으러 떠난다는 건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는 듯했다. 지연은 그의 말에 의문이 들었다. 그럼 왜 따라왔어요? 우릴 걱정해서. 그녀는 비꼬듯이 물었다.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찾을까봐 두려워서? 민석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내가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온 이상 숨길 수 없겠죠. 지연은 민석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딘가 흔들리는 것을 보자 의심과 분노가 섞인 감정 속에서도 무언가 듣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말해봐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았다.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죠? 민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그의 눈은 먼지 쌓인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마치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어릴 때 난 이곳에서 여름마다 머물렀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슬픔은 숨길 수 없었다. 당신 어머니, 그러니까 나에겐 이모가 될 뿐이죠. 그분은 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부모님이 바쁘셔서 신경 쓰지 못했던 나를 챙겨줬어요. 지연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가 민석과 친척 관계였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이모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곳에서 큰 빚을 지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빚은 당신 어머니가 갚아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부족했죠.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했다. 그때는 그저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민석의 이야기는 그 이상을 암시하고 있었다. 결국 당신 어머니는 나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 대가로 나의 부모님은 당신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압류했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비밀리에 처리됐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집이 망한 게 당신 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 순간 준서가 뒤에서 외쳤다.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화를 냈던 거예요?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될까봐?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들었다. 준서야, 그건 변명하지 마요. 준서는 울먹이며 눈물을 삼켰다. 엄마한테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다 숨겼어요? 민석은 말을 잃고 그저 가슴속 깊이 후회와 죄책감이 번지는 듯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민석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다. 그를 마주하는 것조차 숨 막힐 것 같았다. 나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만든 이 비밀 속에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요. 나가라고요. 민석은 눈을 감은 채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은 다시 적막해졌다. 준서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아니죠? 지연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니야, 준서야. 네가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게 잘못일 리 없잖아. 그러나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꼭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거제도의 오래된 집안은 어둠과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고 파도가 멀리서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집 안의 어두운 거실에서는 그 소리조차 희미했다. 지연은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가 희미한 빛을 뿜어내며 그녀의 손에 들린 자물쇠가 잠긴 작은 상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상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안에 어머니가 남긴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다. 준서는 그녀의 옆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불안이 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엄마, 이거 정말 열어도 되는 거예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상자를 열면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민석을 통해 비밀의 일부를 알아버린 이상 남은 조각들을 맞추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준서야.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힘을 주었다. 엄마는 준비됐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녀는 상자 위에 놓여있던 작은 열쇠를 손에 쥐고 천천히 자물쇠에 끼웠다. 열쇠가 돌면서 딸깍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들렸다. 상자가 열리자 두 사람은 숨을 삼킨 채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과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지연은 손을 떨며 편지 하나를 꺼냈다. 봉투 위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연에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에 적힌 글씨는 시간이 지나 약간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그때가 되면 너도 모든 비밀을 알 때가 된 것 같아.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많은 것을 숨겨야 했어. 너에게는 그저 우리가 힘들어졌다고만 말했지만 사실 그 이상이었단다. 네 아버지는 재정적으로 파산할 위기에 몰려 있었고 나는 그걸 막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냈지. 하지만 그 빚은 결국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어. 편지를 읽는 동안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은 점점 더 떨렸고 글씨가 흐려질 정도로 눈물이 고여갔다. 준서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엄마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지연은 한 손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민석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들은 우리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빚을 갚아주었지. 나는 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랐지만 오히려 그 선택이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구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여전히 네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너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언젠가 네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잉크가 번져 있었고 지연은 그것이 어머니가 이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지연아. 준서를 지켜줘. 너의 아들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특별한 아이야.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없었던 보호를 네가 해주길 바란다. 편지는 그렇게 끝이 났다. 지연은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은 아프고 무거웠다. 엄마. 준서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끝내 그의 작은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할머니도 엄마처럼 날 지키려고 했던 거네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래, 준서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엄마도 할머니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 더 이상 숨지 않고.
지연은 상자 안에 남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일기장은 한쪽 모서리가 낡아서 너덜너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놓칠 수 없었다. 일기장 첫 페이지를 넘기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페이지에는 예상치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민석이의 부모와 맺은 계약은 결국 내 손에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에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슬픔이 담긴 어머니의 기록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중간쯤 넘어가자 그녀는 한 문장에서 멈췄다. 나는 민석이의 부모가 정당하게 우리를 도운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약점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았고 그 대가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숨겨둔 비밀이 있다. 그들은 절대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지연은 일기장의 구석에 적혀있는 작은 지도를 발견했다. 그 지도는 이 집 어딘가에 숨겨진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연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준서야. 그녀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우리가 찾을 게 아직 남아있어. 준서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뭘 찾아야 해요? 지연은 일기장을 가리켰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숨겨둔 비밀이 있어. 그걸 찾아야 해. 바깥의 바람이 점점 거세지며 창문이 덜컹거렸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일기장에 표시된 지점을 향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벽과 바닥, 책장 뒤를 조심스럽게 살피던 중 지연은 거실 구석의 낡은 바닥이 다른 부분과는 약간 높게 솟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야. 그녀는 빠르게 무릎을 꿇고 바닥을 두드렸다. 그 안에서 속이 빈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은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바닥의 나무 판자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아래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드러났다. 그녀는 상자를 끌어올려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돈 뭉치가 아니라 오래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 읽은 지연의 눈이 크게 휘어졌다. 이건 우리 땅의 소유권 문서야. 아버지의 유산이 여기에. 그녀는 충격과 동시에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 바로 이 문서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았다. 준서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거야. 바깥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지연은 손에 쥔 소유권 문서를 다시 한번 살폈다. 오래된 종이에서 풍기는 독특한 냄새가 숨겨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우리 가문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여기 있다. 이 문서만 있으면 다시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안도감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감을 느꼈다. 민석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부모에게 속았던 걸까?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준서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뭔가 무서워요. 지연은 그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이 집 안에서 오래 머물수록 위험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민석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가 포기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는 일기장과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담아 단단히 닫은 후 가방에 넣었다. 그래, 준서야, 우리 빨리 나가자.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소리는 바닥에 깔린 자갈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지연의 몸을 떨리게 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마을 입구 쪽에 있는 작은 여관에서 잠시 머물 예정이었다. 엄마. 준서는 걸음을 멈추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 아빠가 다시 올까요? 지연은 대답을 망설였다. 준서에게 안심시켜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 역시 확신이 없었다. 민석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죄책감에 물러설 수도 있지만 혹은 부모의 욕망을 따라 이 비밀을 빼앗으려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다. 괜찮아, 준서야.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지킬 거야. 우리가 가진 걸 아무도 뺏지 못하게. 준서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도로의 굽은 길 끝에서 한 줄기 헤드라이트가 그들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의 심장은 한순간 멈추는 듯했다. 설마 민석, 준서야 길에서 비켜. 그녀는 즉시 아들을 잡아당겨 골목 옆으로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허겁지겁 담벼락 뒤로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자동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그들이 걸어왔던 방향으로 이동했다. 지연은 가방끈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 더 머물다가는 위험할 거야. 자동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준서를 이끌고 골목을 따라 빠르게 걸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 초입에 있는 여관에 도착했다. 낡은 나무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주인은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고 지연이 다가오자 느긋한 태도로 고개를 들었다. 방 있나요? 네, 2층 끝 방 비어 있습니다. 주인은 무심히 열쇠를 건넸다. 지연은 준서의 손을 잡고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도 단단히 닫았다. 그녀는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하지만 진정할 틈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민석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떠오르고 있었다. 준서야, 너 잠깐만 쉬고 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방금 찾은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같이 잘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 누웠지만 그의 작은 몸이 여전히 긴장된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가방을 열어 상자를 꺼내 다시 서류들을 펼쳤다. 소유권 문서, 대출 계약서,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최종 메모까지 모든 것을 천천히 살펴보던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 무언가 빠져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가 사라진 것 같아. 그녀는 민석의 부모가 서명한 문서 쪽에 시선을 멈췄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지만 어머니가 숨겨둔 이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석의 부모도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왜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들은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일부러 무시했던 걸까?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민석이었다. 지연의 손은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쥐었지만 당장 받지 않고 그대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석, 말해야 할 것들이 있어. 나랑 만나줘. 지연은 손을 떨며 메시지를 읽었다.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하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당장은 그를 만나는 게 위험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무시한 채 휴대전화를 끄고 침대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함께 작은 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지연의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렸다. 그녀는 불안에 사로잡혀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 틈을 살짝 벌려 밖을 살폈다. 골목 끝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검은 그림자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민석이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창문을 닫고 커튼을 완전히 가렸다.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는 분명 떠난 줄 알았는데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침대 쪽으로 가서 준서를 흔들어 깨웠다. 준서야, 일어나야 해. 여기서 바로 나가야 해.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준서는 반쯤 잠이 덜 깬 채 눈을 비볐다. 설명할 시간 없어. 옷 입고 가방 챙기자. 지연은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지퍼조차 제대로 닫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석이 이 문서를 빼앗으려 한다면 우린 끝이야. 지금 당장 떠나야 해. 밖에서 누군가 문 앞에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손잡이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숨소리도 한층 가빠졌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조용히 따라와. 뒷문으로 나갈 거야. 이제 선택의 여지 따윈 없었다. 문손잡이가 덜컹거리는 소리는 집요하고 위협적이었다. 지연은 손에 땀이 나도록 준서의 손을 잡고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앞문은 이미 막혔어. 뒷문을 찾지 않으면 우린 꼼짝없이 갇히게 될 거야. 준서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나만 따라와. 준서는 눈을 크게 뜬 채 무언가 물어보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바깥을 살폈다. 창문 밖으로는 작은 길이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창문 틀에 몸을 올리고 먼저 밖으로 나간 후 준서를 부축해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피부에 스며들었다. 준서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잡은 채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리며 긴장을 더했다. 여기로 가자. 지연은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숲속의 어둠이 그들에게 은신처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랐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귓게 박혔다. 누군가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지연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다. 민석이야, 틀림없어. 그녀는 준서를 더욱 단단히 잡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숲속 길은 생각보다 거칠고 험했다. 나뭇가지에 발이 걸릴 때마다 균형을 잃을 뻔했고 준서는 작은 목소리로 숨을 헐떡였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지연은 잠시 멈춰 그의 어깨를 감싸며 숨을 골랐다. 조금만 더 참자. 거의 다 왔어. 이 길 끝에 마을이 나올 거야. 그녀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지자 몸이 굳어버렸다.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지연 씨. 그 목소리는 분명 민석이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준서를 끌어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들은 길을 벗어나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며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축축해 발걸음을 뗄 때마다 미끄러졌지만 지연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멈추면 모든 게 끝나버려. 나무 사이로 빠져나간 그들은 마침내 작은 가을가에 도착했다. 물소리가 주변 소음을 덮어줄 것이라는 안도감에 지연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석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준서는 가을가 옆에 앉아 작은 돌멩이를 손으로 쥐며 울음을 삼켰다. 엄마, 왜 아빠가 우리를 쫓아와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지연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준서를 꼭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준서야. 이건 아빠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안전해지는 게 먼저야. 그녀는 가방을 열어 문서와 일기장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 소중한 것들이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의 그림자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연은 재빨리 가방을 메고 준서의 손을 잡았다. 다시 가자. 그들은 가을가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물소리가 발소리를 감춰주었지만 그 대신 미끄러운 바닥이 그들의 속도를 늦췄다. 준서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지연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마침내 숲의 끝자락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마을의 희미한 불빛이 그들에게 희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때였다. 멈춰요. 민석이 바로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멈추지 않고 준서를 끌어안은 채 더 빠르게 달렸다. 그녀의 폐는 타들어가는 듯했고 다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절대 멈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지연 씨, 기다려요. 그냥 얘기만 하자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동시에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거야. 마침내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민석은 아직 숲속에서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길가에 있던 작은 트럭 뒤에 몸을 숨겼다.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지연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방법을 찾을 거야. 그녀의 눈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그때 도로 건너편에서 버스 정류장의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준서야,
저기 버스를 타고 이 마을을 떠나자. 그럼 아빠는요? 지연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지만 결국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따라오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다. 버스가 오기까지 몇 분이 남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을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멀리서 민석의 그림자가 마을로 점점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버스의 불빛이 보이자 지연은 준서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우리가 이걸 타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재빨리 올라탔고 지연은 창문 너머로 민석을 보았다. 그는 버스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준서를 끌어안았다. 일단은 피했어.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야. 그녀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다음 계획을 짜고 있었다. 준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지연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걸 되찾을 거야. 그러나 그녀의 눈은 창밖 어둠 속에서 여전히 민석의 모습을 좇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버스는 어둠 속을 뚫고 달렸다. 차창 밖으로는 희미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도로는 한산했고 버스 안은 정막 그 자체였다. 지연은 준서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절대 가라앉지 않았다. 준서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지만 그의 가늘고 불안정한 숨소리는 지연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어깨에 기댄 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연은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민석은 분명히 우리가 떠난 것을 눈치챘을 거야. 서울로 돌아가는 건 너무 위험해. 그는 분명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그녀는 송화방에서 소유권 문서를 꺼내 잠시 들여다보았다. 종이 위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과 오래된 땅의 위치가 마치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불러오게 될까? 버스는 2시간 정도 달린 끝에 중간 기착지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은 황량했고 주변에는 몇 개의 작은 상점과 낡은 모텔이 전부였다. 지연은 준서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부축하며 버스에서 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쳤고 밤새 달려온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다. 준서야, 잠깐만 깨자.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준서는 눈을 비비며 깨어났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여기 어디예요? 안전한 곳으로 가는 중이야. 지연은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다. 잠깐 쉬고 다시 가자. 그들은 작은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 주인은 잠에 취해 있었는지 피곤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하룻밤 묵으시려고요? 그는 무심한 태도로 열쇠를 건네주었다. 지연은 간단히 인사를 건넨 후 준서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단단히 닫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기댔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수는 없었다. 민석은 분명히 그들의 뒤를 쫓고 있을 것이고 이 작은 마을에서 오래 숨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방 안에 있는 낡은 탁자에 앉아 소유권 문서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듯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다 한 구절에서 시선이 멈췄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 지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 문장을 곱씹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그게 무슨 뜻일까? 그녀는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힌트를 찾을 수 없었다. 대신 마음속에서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혹시 이 소유권이 단순한 땅 문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준서를 깨우지 않으려 최대한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땅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한 끝에 오래된 뉴스 기사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개어제도 해안가 개발 부지, 과거 소유권 분쟁으로 중단 지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기사는 몇 년 전에 이 땅이 민간 개발사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송은 정확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어서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확인했다. 이 문서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이 소송을 되살릴 수 있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과거를 되찾는 게 아니야. 이 땅은 가치가 있어. 민석의 부모가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찾지 못하도록 철저히 숨긴 거야.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 그녀는 이 문서를 가지고 민석과 직접 맞설 수도 있었고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위험은 따랐다. 민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들 것이 분명했다. 준서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어머니의 긴장된 표정을 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준서야, 우리가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정말요? 그럼 이제 아빠가 우리 못 쫓아오게 되나요? 지연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야 해. 그녀는 다시 탁자에 앉아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고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걸 되찾고 준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발신자는 또다시 민석이었다. 이번에는 메시지 대신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석의 목소리. 지연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도 몰랐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난 당신과 준서를 해치고 싶은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문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석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가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 나는 멈출 수 없어. 그녀는 가방에 소유권 문서를 넣으며 단호한 결심을 굳혔다. 준서야, 조금만 더 버티자. 곧 끝이 보일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의 눈은 다시 한번 창밖 어둠 속을 응시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안전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옅은 빛이 서서히 퍼지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연은 가방을 단단히 메고 한 손으로 준서의 손을 잡았다. 작은 모텔방은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서야, 우리 지금 출발하자. 준서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모텔을 빠져나와 다시 한산한 거리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지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 바로 법원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한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골목 저편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지연의 심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민석이다. 그는 그들을 발견하고 멈칫하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인사를 했다. 지연 씨. 지연은 본능적으로 준서를 뒤로 숨기며 민석을 노려보았다.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들어 보였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 온 게 아니야. 네가 떠날 거라는 걸 알았고 그냥 얘기 좀 하자고. 지연의 손은 여전히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민석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를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요?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가진 문서를 빼앗으려는 건가요? 민석은 잠시 입을 다물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문서가 너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지만 그게 단지 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해. 그 땅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그 땅을 담보로 사업을 확장했고 만약 네가 그 소유권을 되찾으면 우리 쪽도 큰 타격을 입을 거야. 지연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지금 내가 신경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알아.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당연히 되찾으려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제발 이걸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지 말아줘. 그게 모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거야. 우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지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대화로 해결하자는 게 무슨 의미죠? 내가 문서를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니, 민석은 손을 내저었다. 그 문서를 네가 가지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그걸 언론에 공개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삼지 말아줘. 대신 내가 네게 보상할 방법을 찾을게. 준서도 안전하게 지켜줄 거고. 지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 순간 준서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저 사람 말 듣지 마요. 그냥 가자. 지연은 준서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다. 지금 여기서 민석과의 대화를 끊고 떠나면 그는 분명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추적할 거야. 그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민석의 다음 말이 그녀의 생각을 멈추게 했다. 만약 네가 이 문서를 들고 그냥 도망치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너만 위험한 게 아니라 준서도 위험해질 거야. 그 한마디에 지연의 몸이 굳었다. 그녀는 민석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날카롭게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야. 네가 그 문서를 쥔 이상 우리 부모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변호사에게라도 확인해봐. 그 땅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야. 정치적 이권이 걸려 있어. 만약 네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준서도 위험해질 수 있어. 지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싸움이 단지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석의 말을 듣고 보니 이것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손에 든 문서가 그녀와 준서를 지킬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민석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이 문서를 그냥 덮으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석은 침묵했다. 그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듯 보였다. 지연은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믿으려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믿음이 그녀의 결단을 굳혔다.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서는 우리가 되찾은 권리예요. 당신 가족이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어요. 나와 준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민석은 그녀의 결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손을 들어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알겠어.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난 막지 않을게. 하지만 지연은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포기하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하지만 조심해. 부모님은 나보다 더 강경해. 내가 막지 못할 수도 있어.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응시했다. 민석이 골목을 돌아 사라지자 그녀는 무너질 듯 주저앉아 준서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숨은 빠르고 거칠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준서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연은 골목길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준서를 품에 안고 있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민석이 떠나갔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 부모님은 더 강경해. 내가 막지 못할 수도 있어.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준서가 어깨 위에서 미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눈을 감고 그 작은 아이를 더 꼭 껴안았다. 준서는 너무 많은 것을 버텨내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이 모든 무게를 감당하기엔 가혹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죠?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이제 안전해요? 지연은 속으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준서야.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가진 소유권 문서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협을 불러오는 불씨였다. 민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준서의 손을 단단히 잡고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다시 길거리에 나왔을 때 아침 햇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마치 긴 밤의 추격전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하지만 지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 기차역으로 가자. 그녀는 준서에게 속삭였다. 다른 도시로 가서 잠시 숨어 있자. 거기서 변호사를 만나고 방법을 찾을 거야. 기차역은 비교적 한산했다. 아침 첫 기차를 타려는 몇몇 사람들이 짐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지만 큰 소란은 없었다. 지연은 표를 구매하고 플랫폼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표를 잡고 있는 동안에도 떨리고 있었다. 기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또다시 민석이었다. 지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석, 부모님이 움직이고 있어. 네가 먼저 행동해야 해. 변호사를 만나서 협상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이 상태로 도망치기만 하면 더 위험해질 거야. 지연은 메시지를 읽고 난 후 손을 꽉 쥐었다. 민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계속 도망칠 순 없다. 결국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지쳐 있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엄마를 믿으려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그녀의 결심을 굳혔다.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조용히 객실로 올라탔다. 자리에 앉은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저 지연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히며 말했다. 저희가 소유권과 관련해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해한 듯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간 잡을게요. 정확한 상황을 들은 후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뗐다.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때 준서가 어머니의 팔을 끌어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가 이기면 아빠도 다시 괜찮아질까요? 지연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찡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준서는 여전히 민석을 아빠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도 언젠간 이해할 거야. 우리가 이걸 이겨내면 모두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민석의 부모가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들의 가족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몇 시간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도시는 비교적 조용했고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김 변호사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 뒤에도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지연은 소유권 문서와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이 문서가 우리 집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열쇠예요. 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민석의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김 변호사는 신중하게 문서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길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준서를 지키고 싶어요. 이 모든 걸 끝내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걸기 전에 민석 씨 쪽과 한번 공식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죠. 지연은 잠시 고민했다. 협상은 위험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협상을 시작해요. 김 변호사는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서류들을 정리했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준서를 위해, 우리 미래를 위해.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지연은 준서를 재우고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싸울 것이다. 민석의 부모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녀는 준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지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세우치고 지나갔다. 지연은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작은 평온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모든 싸움의 끝에는 새벽이 온다. 그녀는 준서의 머리맡에 다가가 가만히 입을 맞췄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거야. 창밖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지연은 끊임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녀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는 삶의 복잡함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마주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합니다.